제가 항상 첫 번째 강의로 기업의 전시회 참가 성과 제고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꼭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강좌, 8강좌에 앞서서 현재 우리 국내외 경제에 대한 좀 조망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컨셉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한 첫 번째 꼭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시회에 참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나 방법들, 그 다음에는 실제 전시회의 현장 운영이나 사후 관리 또는 성과 측정,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최근에 상당히 저성장 기조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이 내년에 2014년에 일부 회복이 예상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행으로 우리 세계 경제 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제 끝난 중국의 그 18차 3중전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제가 중국 경제 7.5%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경제 발표에 의하면 7%대로 낮출 거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 교육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8%대 지향했던 그런 경제 성장을 2014년부터 7%대 낮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회복되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제는 상시화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이 정상이고 비정상이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뉴노멀, 그래서 뉴노멀은 뭐냐면 항상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시면 금년에 약 한 2.8%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보다도 수출이 좀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전거율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의 우리 수출업계나 또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약 650억 달러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적어도 한 450억 달러 된다 그래요. 사상 최대의 우리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이 영향은 바로 우리 원화 절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예상이 1,000원대, 1,100원에서 지금 1,000원대로 갈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원화 환율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월등히 절상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엔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출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화의 절상은 우리가 해외 관광을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하지만, 그러나 우리 산업으로 볼 때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이 전망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경제가 약 한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고성장이나 어떤 중단위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다. 이런 얘기는 기업의 생태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우리의 역량이 약화되고 역량이 좀 잠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센서 있는 집중력, 마케팅의 효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 기회를 발굴한다거나,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이 전시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프로모션 툴 중에서 가장 비용 대비 성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전시회야말로 이런 불황기에, 이런 저성장기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강의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최근에 SNS나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마케팅의 효율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성장기의 마케팅 패러다임은 감지력과 집중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소비자가 뭘 생각하는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또 우리 기존의 가격을 다시 한번 재분류해 본다든지 또는 고객의 니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센스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불황기 시대는 집중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장이나 특정 아이템이나 이런 불황기일수록 더욱더 차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의 프로모션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불황기라는 것은 많은 고객이나 바이어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 입장 또는 우리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황기일수록 더욱더 프로모션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코엑스가 지금 코엑스몰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일부 완성이 되고 내년 말에 전체가 다 완성이 됩니다만은 이 지금 무역센터 코엑스는 2000년 5월에 당시 2000년 10월에 아세메를 앞두고 오픈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 공사 시작을 1997년 IMF 위기 때 했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 여기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불경기 때 그 정말 우리 국가적인 위기였던 IMF 위기 때 많은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다 공사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당시 우리 경영자가 불황기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가 완성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또 후기가 오면 효과를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5월에 오픈할 때 우리나라가 99년 말 2000년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센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걸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과감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물론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투자하고 프로모션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제대로 공사하는 데는요 롯데 잠실 롯데 제2롯데월드하고 여기 무역센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싸게 쓸 수 있고 지금 뭐 1학년 타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얼마나 싸고 좋은 인력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불황기일수록 더욱더 효율성을 가미한 그런 프로모션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불황기에 고객의 불안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당신 이 제품을 사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또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다. 그냥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또 판매하고 같이 사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의식을 심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제가 ATL, BTL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아실 분이 있을 텐데 요즘 저걸 합쳐서 IMC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러는데 ATL은 뭐냐면 기존의 우리 광고의 툴들입니다. TV나 라디오나 전문지나 신문 이런 것들 기존의 광고 수단인데 전시나 이벤트나 컨벤션이나 기타 등등 그런 많은 BTL과 같이 ATL이 결합이 될 때 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사든 뭐 프로모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객과 직접적으로 이 살과 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되는 이런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될 때 기존의 ATL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감성적 메시지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좀 더 새로운 성과를 내려는 이 전시회가 제가 말씀드리면 대기업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어떤 마케팅 수단입니다. 전시회는 지금 우리 밖에 지금 전시회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저 전시회는 실제로 예를 들면 코엑스나 킨텍스나 다 나름대로의 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에 나오면 전시회 부스 규모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전시회 부스에서 그 부스에 나와 있는 부스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가 종업원이 1000명인 대규모 회사든 100명인 소규모 회사든 성분을 어디서 본다? 고객 부스에서 보는 겁니다. 전시장 부스에서. 그래서 우리 중소업체일수록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불황기일수록 코스트 대비 효과가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이 전시다라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 또는 이 전시업계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쭉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 어떤 동향과 우리의 어떤 그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시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이
물론 B2C 전시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B2B 전시회는 참관객을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상당히 빨리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보고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보고 또는 우리 부스맨과 같이 상담을 해보고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빨리 한다. 우리 전시장 내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우리 전시회라는 것은 많은 경쟁업체와 또는 경쟁 제품과 같이 우리가 출시를 해서 우리 제품의 특성, 우리 제품의 차별적 특성을 보여서 바이어와 계약을 성사를 좀 빨리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제품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고 고객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노력, 또는 경쟁사와 비교하는 노력들한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겁니다. 우리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좀 중요한, 사실 우리가 1월 초가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CS 전시를 합니다만, 물론 그런 대규모 전시장은 세계적인, 우리 삼성을 포함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경영장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중소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자사의 제품을 바이어한테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업체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옆에 우리가 제80차 우피라고 해서 유럽 중심의 전시 업체의 결정 약 한 650개 되는 회원사가 있는 우피가 있습니다만은, 그 우피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전시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다 전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또는 구매 의사결정권자들이 전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밴더를 만나고 자기의 구매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통한 많은 우리 구매 결정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시회라는 것은 전시회 외에도 많은 프로모션 툴들이 있습니다. 광고도 있고요, 또 판촉 활동, PR,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내용 또는 인적 판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시회라는 것이 이런 프로모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시회라는 것은 이런 전체 활동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마케팅의 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전시회를 통한 세일즈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판매 세일의 차이가 뭐냐면요, 보통의 우리가 광고나 대부분의 프로모션을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셀러가 물건을 팔겠다는 셀러가 바이어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시회는 독특하게 누가 찾아옵니까? 셀러가 부스에 위치하고 있고 바이어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저는 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장에서 여러분이 부스를 가지고 바이어가 왔을 때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바이어라는 사람은 뭡니까? 굳이 시간을 내고 또 굳이 자기 비용 들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학습 공부해서 우리 부스를 방문합니다. 대단히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스에 있는 많은 우리 셀러들은 또는 부스 참가업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고 와인을 주고 오후가 되면 사탕을 주고 기프트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차이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어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직접 사무실 방문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시장에서는 한꺼번에 수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연출해서 내가 식품을 내가 제대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단히 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세미나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많은 전시회 참가업체가 많이 광고하는 것이요, 특히나 정부 지원받고 나가면, 지자체 지원받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전시회를 아주 경시해요. 제가 해외 전시회 나가보면요, 저기서 성질나요.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 부스를 찾아온 한 사람은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그냥 보고 스쳐가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시간 내서 비행기 타서, 여러분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어가 2박 3일,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시회가 다른 프로모션 툴하고 광고나 패라고 확연히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회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전시 물품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의 브랜드,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자료를 봤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과학적이고 가장 정말 매력 없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비즈니스는 60% 이상이 전시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전시회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내가 설명하고 우리 다른 경쟁품과 비교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를 우리 꼭 좀 새겨야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2B 전시회 미국의 기업들의 설문을 보면 B2B 전시회 참가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B2B 전시회에서의 B2B 거래에서 전시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이 있는 기타 등등 내용들보다는 B2B 전시회 참가를 대단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자, 전시회 좋은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참가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상당한 또 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또 우리 회사에 전시 출품할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고 브로셔도 만들어야 되고 출장도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스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 드는 시간과 드는 비용은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당한 전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성과 있는 전시에 참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잠정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시회도 우리가 다른 프로모션, 여러분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저는 사전에 마케팅을 했을 경우 사전 마케팅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시회는 전시회 기간 동안에만 활동을 시켰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전 활동을 어떻게 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사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 뭐 미술품을 보러 갔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그림을 보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원주에 가면 오크밸리가 있습니다. 오크밸리가 골프장인데요. 그 옆에 한솔 뮤지엄이라고 우리 한솔 재지 한솔에서 그 뮤지엄을 미술관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제임스 트레일이라고 이런 라이트 빛으로 이 아트를 하는 분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입장료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제임스 트레일의 그 작품을 여러분이 그냥 보면요 아무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미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입장료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솔 뮤지엄 입장료 13,000원, 제임스 트레일의 작품이 많이 커서 합이 25,000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다 욕하고 나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데 그 제임스 트레일의 사전 지식을 이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최신 프론트입니다. 아트에 최첨단을 달고 이 사람의 의미가 뭐다를 이해를 하고 천천히 들어가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막 아줌마들 막 욕해요. 저게 뭐냐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가 예술품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알고 와서 전시를 접했을 경우하고 사전에 지식이 없을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전시회에서 여러분 많은 명함을 받고 또 우리가 RFID로 많은 데이터를 집적을 합니다. 근데 사후관리 우리가 되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단계별 마케팅 활동, 사전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사후 이런 활동이 제대로 될 때 저는 전시회의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기간, 사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이제 참가 목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건 뭐죠? 내가 애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달성했냐가 성과입니다. 내가 가서 요번에 새로운 바이어를 50명 만나겠다. 그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50명을 제대로 달성하면 이러면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표 설정,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요번에 내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제품의 신제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기존 고객 관계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다.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에 참가하는 부수 스텝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와 이 목표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제가 썼습니다만은 기업의 추구하는 목표와 전시의 목표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전시에 참가를 급급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시회 국내든 해외든 전시에 참가할 때 부스비도 내시고 그 다음에 전시회 그 출품물도 사전에 제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브로셔도 만들어야 되고 또 부스 스텝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 내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그에 맞는 목표, 그에 맞는 성과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목표, 여러분 회사의 목표하고 전시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회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만약 회사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매출을 늘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일즈 리더를 끌어내는 전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인식을 바꾼다 그러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디서 해야 된다? 전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적어도 중장기적 목표나 최소한의 1년 목표와 일치하는 그런 전시 목표 설정돼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전시회는 신제품 테스터,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회라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는 무조건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물론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계약 체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고 계약 체결 외에도 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 목표를 보시면 신제품 소개를 한다. 세일즈 리더를 만들어낸다. 또 내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 내가 판매를 증진시킨다.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이런 우리가 참가 목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참가 목표에 맞는 측정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신제품 소개한다면 내가 데모를 얼마나 했는가? 부스 방문객 수 또는 우리 전시회는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집중을 합니다. TV가 됐던 그 전문 매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시 산업전을 하고 있으면요. 전시 산업에 관련한 모든 미디어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피 총회 주요한 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이템은 거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전시회를 통한 기회가 언론 노출이 상당히 쉽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또는 판매 증진이라면 계약 체결 숫자나 ROI나 수익 이런 것들이 인지도 상승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참가 목표에 맞는 변수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가 성과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잠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초청장을 발송할 때도 그냥 발송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부스가 어디인데 그렇죠? 우리 부스가 어디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나간다. 예를 들면 B29에 우리가 줄 아이템이 뭐다. 조금만 여러분의 성의를 발휘하시면 충분히 개별 초청장도 여러분의 사전 마케팅의 어떤 활동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전시회는 대부분 여러분 디렉터나 많은 것이 나오죠. 이런 데도 우리가 아주 쉽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유명 기업들은 보통 제가 해외 전시회 나가보면 아예 공항에서부터 자기들 전시회가 요번에 출품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부스에 나가 있다는 다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참가 목표를 어떻게 교량할 것인가.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설정해 보자 얘기했는데 그 변수의 어떤 만약 여기에 이제 세일즈 리더라면 세일즈 리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즈 리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계약으로 성사되기 위한 상담 충분히 아주 그 포텐셜 바이어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것인가. 그래서 뭐 현장 기획 처리나 아니면 이미지나 신제품 소개나 경쟁 정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셀리드 상처에 따른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옆에 이제 제가 좀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예를 한번 좀 볼 텐데 물론 이건 가상의 예입니다. 자, 세일즈 리더 창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뭐 대부분 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왜냐? 전시회라는 것은 그 전시회 참가해서 거기에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사람 또는 전시회에 왔던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 1년에 우리 먹거리입니다. 전시회 참가해서 수많은 여기 뭐 5,000명 얘기합니다만은 웬만한 전시회가 5,000명 이상 참관객들이 부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많은 일종의 바이어, 유력 바이어, 잠재 바이어 우리가 DB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향후 1년간 우리가 세일즈 활동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전시회 참가해서 세일즈를 창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단한 예인데 총 참가객이 5,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목표가 10% 500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한 명하고 상담 10분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 한 명이 할 수 있는 전시 기간 동안에 실제 할 수 있는 건 20시간 정도 이러면 예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 20시간에 6건이면 120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셀리드 창출을 50%하면 120건 중에 60건입니다. 60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내가 유력 바이어를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60건인 거예요. 60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니면 만약에 10%라면 12건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20-30명의 제대로 된 바이어라면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60건이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0명, 10,000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 정말로 세일즈 리더의 대상은 60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판매 주문 건수를 한번 보자. 판매 주문 건수. 마찬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걸 주문으로 연결하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참가 부서 직원이 3명이라면 60시간 일합니다. 그죠? 20시간, 60시간. 그러면 60시간에 시간당 6건이면 360건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야 무슨 뭐 어떤 주문을 뭐 하고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담의 20%라면 72건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조금 좀 잘못됐네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좀 가져가보자.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부스에 많은 사람이 오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세일즈 리더 창출하고 판매 목표를 잡았다면 구체적으로 통상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해외 전시의 경우에는 아주 그 어텐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엠버러스 A나 그런 잡지나 아니면 그 전시회 속의 브로셔 같은 걸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00명 되게 많은 숫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10,000명이 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타겟을 만약에 10%면 1,000명이고요. 그 중에 1%면 더 1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잡아보자. 그 다음에 신상품 시연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연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명이라면 그죠? 총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한테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상품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물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전시회 출품을 하실 때 참가를 하실 때 내가 세일즈 리더냐 신상품 시연이냐 내가 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있다시피 이 시간이만 부족하다면 공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부스 스텝을 늘리든지 이런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실질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전시회 참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현실적인 어떤 뭐 전략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전시회 현장 운영 부분을 뭐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현장 운영하는데 주로 현장 운영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 부스를 방문한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 나있다시피 상당한 권한이 있는 상담 요원이 나가서 신속히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좀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스맨의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종의 그 권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나와있다시피 전시회는 여러분 전시장의 부스도 중요하지만은 전시회가 끝난 뒤에 요즘은 리셉션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종이 뭡니까? 어워드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내년 1월 10일 날 하는 미국 CES 전시회에 벌써 우리 삼성이나 LG나 국내 업체들의 그 디자인 어워드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전시회는 요즘은 단순히 출품한 업체들이 전시장에서 전시 물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수상 기회 또는 매스컴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상담 일정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좀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담 일정은 중요한 게 전시회는 전시를 하고 난 뒤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사람이 전화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사람이 내가 어떤 전시회에 갔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런 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담 일지를 가능한 한 좀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좀 보여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불경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차별화 포인트이고요. 여기 나있다시피 우리 물론 이제 내일 디자인이나 또는 부스 장치 쪽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너무 많은 출품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전시물품 많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많은 부스를 둘러보기 때문에 딱 핵심적인 거죠. 눈에 띄는 새로운 제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는 핵심적인 그런 물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일즈 리더를 제가 앞에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세일즈 리더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 여기 좀 기본적인 얘기예요. 방문객의 프로필, 방문객이 뭘 요구했다든지 요청하는 사항이 뭐라든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 그 사람이 뭘 관심을 뒀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일즈 리더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요 세일즈 리더 카드에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전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컨택을 하거나 사후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가 왔거나 다시 연락을 할 때 중요한 자료를 세일즈 리더 카드가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다시피 세일즈 리더 카드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저비용으로 영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전시회 나가시는 분하고 실제 영업하는 분하고 다른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다? 저는 이게 세일즈 리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리더 카드를 이 리더를 어떻게 트래킹해 가는가.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리더 카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시회에서 참조해 누가 팔로업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은 영업사원이 팔로업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을 우리가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일들 누가 팔로업 할 거냐.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작성해요. 그래서 세일즈 리더, 그렇죠? 이 카드를 우리가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주문 계약 체결까지의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제가 봤던 거 한번 보여봤는데요. 실제로 뭐 제일 우리 전시회 참가 성과 측정은 제일 좋고 직접 우리가 서베이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대기업들도 전시회 참가 성과를 측정하는 거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정한 참가 목표를 여하히 달성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저는 참가 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물론 이런 내용 좀 이상적인 내용들이지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전시회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사전 활동,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생수레타, 그 다음에 직접 연결, 대면,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런 쭉 과정이 좀 필요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실제 영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누가 잘하느냐 이게 아마 저는 그 어떤 성과의 어떤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참가 성과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기업이 가진 목표와 전시회 참가 목표를 좀 일치시켜보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참가 목표를 정확하게 좀 정해보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셀프 리더를 창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국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또 현실적인 그런 준비, 부스 규모나 또는 우리 부스 스텝 숫자들을지 아니면 브로셔 숫자랄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개최 기간 중 사후 마케팅 활동을 일관성 있게 해야만이 성과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좀 정리해서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자체가 전시회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같이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1월에 CS가 있고요. 1월 말씀에 2월 되면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라고 해서 바로 전시회 IT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세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좋은 전시회가 많이 있고요. 예뿐만이. 그래서 저는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회 브랜드를 우리 기업 브랜드와 같이 컨시스턴하게 나와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 중복됩니다만은 단계별 전시 마케팅 활동을 해보자. 전시회 참가 성과를 향후 1년 내내 우리가 영업활동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로 활용을 해보자. 또 전시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은 뭐냐면 우리 제품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에 대한 트렌드나 또는 반응, 고객 반응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최자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시회 큰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경쟁적이다. 올해 나와서 전시회 나와보고 우리 경쟁업체가 다른 업체가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는구나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되면 할인 내용이 바뀐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단순히 전시회에 참가해서 내 목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경쟁 회사나 다른 어떤 산업군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전시회를 통해서 그 반응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수반된 상당히 다양한 행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호텔 투숙비가 비싼 것은 잠자리 비용이 아니고 호텔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이나 여러 가지에서 마찬가지로 전시회도 단순히 여러분이 부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스 외에도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각종 어워드 또는 이벤트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에 접촉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전시회 수반된 다양한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컨벤션이다 그래서 전시회가 컨퍼런스와 같이 있다고 해서 컨벤션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전시회가 확장되는 거죠. 끝으로 저는 이 IMC 활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경기일 속 기존의 어바브 다라인인 광고나 표 같은 기존의 프로모션 툴에 우리 전시회와 같은 이런 BTL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훨씬 더 성과가 있다. 이건 여러 가지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만이 아니고 전시회 외에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광고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전시회와 매칭이 될 때 여러분의 프로모션 성과가 더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시회를 앞으로 여러분이 세일즈 활동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어찌 생각하면 아주 통합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툴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오늘 제가 아니라 처음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전시회에서 낼 것인가 또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 대비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것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